음.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와,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밤에 아마 뉴스를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운동하는데 아까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침 11시인데 오늘 일단 영상 찍으면서 복근 운동이랑 팔굽혀펴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턱걸이랑 이런 거 할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요. 물론 집에만 있을 겁니다. 어디 나가지 않아요. 넷플릭스를 볼 겁니다. 넷플릭스. 인생은 넷플릭스죠. 와, 일본이 미국한테서 F-35 전투기 105대 샀는데 105대. 한 대 얼마지? 한 대 1조까지는 안 하려나? 한 대 수백억 할 것 같은데. 와, 몇 조짜리 거래네요. 지금 부산에 비가 많이 온다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름은 되게 많이 꼈는데 약간 청명한 하늘입니다. 일단 운동할게요. 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까지 영동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150mm, 영남과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말과 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내륙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를 퍼붓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는데 실상은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궁색한 해명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과 모순된 여권 지도부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자란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자 박 의장 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과 대전 두 채 가운데 대전 집은 이미 지난 5월에 처분해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1주택이란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집을 실제 시장에 판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박 의장 측은 지역구를 방문할 때 이 집에 머물러 아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월세로 표현했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서울집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장 측은 처음 해명에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은 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에 묶여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실거주 상태라면 집을 팔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장 측은 해명 당시 매매 요건을 충족시켰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집 한 채를 처분해 1주택만 소유하게 됐는데 이를 팔았어야 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다들 그러나 부자야. 박 의장이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거듭 논란에 휩싸이며 부럽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에 이어 여권 개웃기네. 지도부의 처신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은 좌절하며 희망도 접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입법부 수장의 신뢰마저 종이장처럼 가벼워진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정청 모두 한 목소리로 집값 투기 근절을 강조했지만 정작 여권 인사들의 행보는 강남불패란 신호만을 남겼습니다. 여당에서는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과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밖에서가 아닌 야당들과 연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정의당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고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선 냉랭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가기관이 장관이 20몇 번의 정책을 내놓는데 시장이 비웃고 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 시장이 반응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능력한 관료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관료가 20몇 번의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관료에 의존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과 함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없고 관료는 무능한 데다가 고위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실패. 지금 저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말을 하겠죠, 당연히. 뉴스에 나오겠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또 다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급 이상 공무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보다 더 강도 높은 이해 충돌 방지를 요구한 겁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의 비판이라 더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뭐죠? 그냥 고위공직자 1주택 책임을 물어 을 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1주택 하자, 경질해야 무조건. 한다는 주장에 그게 대해서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고 방법인가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규제는 무조건 해야지. 시장은 원래 규제도 하고 고위공직자 1주택도 하고 지금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장관을 모든 바꿀 수는 규제를 없다고 다 해야 말했습니다. 됩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일면서 여권에서도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들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주택만 빼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어제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해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고 해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1주택만 빼고 처분하는 시기를 애초 2년에서 일률적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재건축이나 부모 거주 등 여러 사정이 있어 신속 처분 수준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지난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자 급하게 대책을 준비한 겁니다. 네. 어제 김포랑 다주택자의 파주를 중고세율을 최고 6%까지 오르는 묶었나? 방안을 모르겠네. 거론하기로 뉴스가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결과를 홍남기 부총리가 곧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시작하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 청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 오름세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정부가 결국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6.17 대책 이후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준비해서 오늘 발표합니다.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곧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종부세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정부의 추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 안정은 경제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실을 지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대투자, 법인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소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원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부합산 8천. 또 분양을 받아 국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 변경 전의 대출 규제를 잔금 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네요. 제 3기, 4기 신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나오겠죠. 주택 공급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하여 도심 오늘 하늘 엄청 이쁩니다. 구름이 되게 많아서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이뻐요. 상향 먼지가 조정, 끼지도 않고 맑은 상황에서 구름이 껴 있어서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날씨 재건축, 좋네요.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후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에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6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완료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에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다혜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본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질문 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안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좀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25분?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금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대표장관 답변 주시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어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그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당연히 세입자들의 그거 부담을 법 시행 앞두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해야지. 하겠지 당연히. 걱정도 팔자다. 네, 씨.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고마뉴스의 신상호 기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그만 드릴 운동하고 건데요. 씻겠습니다. 일단 씻고 공급 대책이 넷플릭스 봐야지. 나오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일단은 저렴한 CNN을 주택 먼저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 of the UAE as the built environment is.